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일본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모리아스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일본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은 모리아스가 되었고, 현재 모리아스는 일본 언더 21세와 올림픽 대표팀을 함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올림픽 감독과 겸임해서 일본 성인 대표팀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올림픽 대표팀 감독직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현재 대표팀에서 혼다나 카가와 나가토모 같은 노장의 선수들이 주축이 아닌 일본 새로운 시대를 이끌 만한 선수들로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 판단을 했다라고 하며, 니시노 아키라 감독의 러시아 월드컵 16강 진출로 인한 자국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꽤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국 감독을 선임한 듯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가운데 모리아스 감독이 됐다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모리아스 감독이 된 이유가 좀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이 21세와 올림픽 대표팀을 같이 겸임하고 있는 감독인데, 그쪽 세대의 어린 선수를 잘 알고 있고 일본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를 몸소 느껴보면서 쓰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로 치면은 신태용이 아니죠. 신태용이 나오냐, 홍명보, 종명보, 그쪽에 가깝지. 여튼간에 외국인 감독을 찾아보려 하다가 결국 못 찾아가지고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3세가 올림픽 대표팀이지, 21세는 그냥 일반 대표팀이고. 그쵸. 네. 여튼간에 일본도 지금 바빠요. 차라리 발빠르게 빨리 좀 팀을 이끌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팀을 맡기고 세대 교체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일본 대표팀 감독을 자국 감독이 하면 참 많이 이제까지 고생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네, 더 고생하겠어요. 자, 다음 소식은 영국 텔레그라프의 제임스 터커 기자가 보도하길, 무리뉴는 레스터 시티의 맥과이어 영입을 팀에게 원했지만 구단은 더 이상 수비수를 계속해서 보강만 할 수는 없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무리뉴가 네 번째 영입으로 맥과이어를 낙점한 상태이며, 그리고 이적 시장 마감 전까지 우드워드에게 이 영입을 완료해달라고 전달했지만 레스터 시티 측은 맥과이어를 팔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새 계약으로 레스터에 잔류시키기를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레스터는 마레즈가 이미 맨시티로 간 이후 또다시 자신의 팀에서 핵심 선수를 잃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팔아야 된다라는 재정적 압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월드컵 활약으로 가격이 치솟은 레스터의 맥과이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35억 원은 제의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맥과이어를 영입하기 위해서 960억 플러스 알파를 제시할 의향이 있으며, 일단 수비수를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필존스, 스몰링, 로호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단의 정리가 먼저 필요하더라고 하네요. 바로 이거죠.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무리뉴는 감독 마음이니까 얘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 재계약을 해버리면 더더욱이 비싸지고 데려올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 재계약하기 전에 돈을 좀 써더라도 맥과이어를 데려오자라고 했고, 그렇게 무리뉴의 편을 잘 들어주던 우드워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많다는 거지. 지금 수비수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꼴랑 블린트 한 명 나갔는데 이것만으로 그냥 또 다른 선수를 데려오는 건 죽음 문제에도 너무나 지금 큰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헛돈 쓰기는 싫어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새롭게 선수들이 나가지 않는 한 당장의 영입은, 특히나 수비수 영입은 더더욱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리뉴가 현재 부상자와 월드컵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선수들, 그 돌아오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번 시즌 영입된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쓸 어린 선수들, 그리고 이제 노장 선수들 함께 발을 맞춰봐야 이제 시즌을 들어가는데 조금 그래도 속도를 좀 맞추면서 조직력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언밸런스하다는 거지.
부상은 부상대로 나오고 월드컵 월드컵대로 뛰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선수 영입도 잘 맘대로 안 되니까 무리뉴가 지금 계속 좀 약간의 투정 아닌 투정, 불만 아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럽 밑에서 뛰고 싶은 선수는 많은데 무리뉴는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죠. 왜냐면 클럽 밑에서 뛰고 싶은 선수가 많아도 그 팀이 챔스를 못 가면 안 가요. 물론 사리 같은 경우에 조르지뉴 따라온 거는 조르지뉴 전인 팀에서의 감독이기도 했고, 네. 챔스가 중요하고 그 팀의 미래가 중요하지. 그 팀의 역량이 중요하지. 굳이 뭐 그 팀이 누가 있다고 해서 가는 건 거의 드문 것 같은데. 마티치 부상이라고? 마티치 뭐 부상이라 잠깐 들은 것 같긴 한데 큰 부상은 아니잖아요. 낫겠지. 또 몸 워낙 또 튼튼한 양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직전감을 들여오면 당장 1, 2년은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 급격하게 이제 스타일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선수마저도 많이 뛰는 게 아닌 그냥 남아있는 걸 선호한다면 그냥 죽음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 축내고 뭐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무리뉴 입장에서야 사실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하지만 팀도 자기네 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빌딩이 돼야지 뭐 선수를 영입하든지 말든지 하지 리빌딩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영입해가지고 죽음만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애매모호해진 거죠. 그러니까 무리뉴도 약간의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팀이 스쿼드가 구리진 않아. 누가 봐도 맨유 스쿼드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아무리 뭐 맨유가 요즘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퍼거슨이 없다 한들 좀 요상하다. 이 멤버가 좀 조금 뭔가 이 답답한 고구마 한 10개 한꺼번에 먹고 물도 안 먹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보면은. 좋다고 나는 맨유 스쿼드 좋다? 좋지. 근데 막 무리뉴가 원하는 스쿼드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뭔가 뭔가 좀 상대적으로 맨시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보이나? 난 맨유 스쿼드 보면 되게 답답한데 진짜. 워낙에 그 맨유 스쿼드 근데 맨유가 참 어려운 것 같아. 퍼거슨이 없는 스쿼드에서도 너무 성적을 잘 내서인지 몰라도 그 보고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가 별로인 것 같기도 하다가 뭐 좀 어려워요 진짜. 고민돼 보고 있으면. 여튼간에 맨유에서 지금 무리뉴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팀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좀 자기가 뭐 이적이 될 건지 뭐 지금 당장 다르미안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팬들 입장에서도 급식이도 뭐 임대를 보내야 된다 아니다 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마샬은 지금 뭐 애기 낳으러 가긴 했지만 마샬도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수비자 라인도 정리를 해야 되면 뭐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마샬 레시포드 그다음에 로호 스몰링 이런 4명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불과 2주밖에 안 남았다니까 리그 마감이 그러니까 리그 마감이란다 이적 시장 마감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언제 파로다. 근데 또 데려오고 싶다 그러면 누가 어떤 팀 구단 운영자가 데려오게 해주겠어요. 빨리 정리를 일단 해야 뭘 데려오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그 복잡 미묘한 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마르조 소식에 따르면 라치오는 피오렌티나의 밀란 바델리의 영입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밀란 바델리는 라치오의 유니폼을 입는데 점차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는 피오렌티나에서 자유계약으로 나온 상태이고 최근 몇 시간 양측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알렉산드로 루치가 돕고 있는 크로아티아 국적의 미드필더는 라치오로 데려올 4년 계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 밀란 바델리는 두 팀 중에 하나였어요. AC 밀란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를 계속 원하고 있었던 라치오로 가느냐 했었는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 봤을 때는 라치오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밀란에 무지하게 필요한 미드필더 자원인데 본인 뭐 개인적인 대우도 라치오가 더 좋은가 봐요. 피오렌티나는 또 많이 나가네. 키에서도 나갈 것 같던데.
이 선수? 뉴캐슬? 뉴캐슬 모르겠네. 내가 본 거는 다 이탈리아 클럽만 있어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뭐 워낙에 뭐 이적 시장이야 하이제킹이라는 건 많은 거니까. 다음 소식은 분데스리가 마인츠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인 선수 요시노리 무토가 팀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요시노리 무토는 월드컵 휴가 기간 이후에 마인츠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무토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인츠의 디렉터인 사람이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길 우리는 뉴캐슬과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남아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에는 큰 문제가 걸릴 게 없으며 뭐 일단은 무토가 뉴캐슬로 이적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가 봐요. 일단 개인적으로 무토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뉴캐슬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무토가 프리미어리그 진출하길래 마인츠에서의 3년간의 리그 성적만 좀 살펴보았는데 15-16 시즌에 20경기 7골 16-17 시즌에 19경기 5골 17-18 시즌에 27경기 8골 골수로 치면은 분데스리가 커리어 하이였고 3시즌 동안 지금 20골 넣었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뉴캐슬로 이적해서 기성용과 함께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거에 첫 번째 시즌 끝나고 나서 첼시로 이적하는 만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딱 그 게코하마 마리노스 게코하마 마리노스란다. 게코하마가 이제 첼시 거기 이제 저기 했잖아요. 네, 스폰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선수가 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을 때 무리뉴가 이제 잠깐 무토가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잠깐. 네. 그래서 그때 잠깐 가나 했더만 뭐 그때는 안 갔고 여튼 남아가지고 마인츠 결국 강등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데 일주한 선수인 것도 맞으니까 괜찮아요. 뛰는 거 보면은. 네. 요시노리부터도 개하나요.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리버풀의 나비 케이타는 맨시티 경기 이후 목 부상으로 지금 현재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케이타는 맨시티전 이후 목 부상으로 인해 며칠간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리버풀의 감독인 클롭은 케이타의 부상에 대해서 목을 움직이는 데 현재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고 지금 뭐 이 케이타를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경기에 못 나갈 큰 부상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선수가 뭐 이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경기에 투입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새 구장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자신들이 이번 시즌부터 새로운 시즌부터 새 경기장과 이 경기장 이름을 함께 소개했는데 토트넘의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쓰일 경기장의 공식 명칭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라고 하며 아직까지 이 네임명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 경기장 이름에 대한 판권이 팔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쓰기에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라고 쓸 것 같고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쓴다고. 토트넘의 새 경기장엔 축구 경기 이외에도 뭐 영국에서 열리는 콘서트, 그 다음에 NFL 미식축구, 그 다음에 뭐 이벤트라는 것도 한대요. 뭐 이벤트 어떤 이벤트를 하나? 뭐 카카오 이벤트처럼 인형 주나? 여튼간에 뭐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요.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뭐 좀 멋있겠네. 써있죠?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요게 조금 재밌는 소식이에요. 요거.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팀 동료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야한 대화를 하면서 구단의 분위기를 망친 선수가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리그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에게 악재가 겹쳤습니다. 18경기 5골을 기록 중인 19살의 에제키엘 바르코가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 이유로는 팀 내 규율 위반이라고 했지만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르코는 팀 동료인 브랜든 바스케즈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로맨틱한 야한 말을 한 혐의로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르코는 현재 결혼한 여자가 있고 그러니까 결혼한 와이프가 있고 브랜든과는 바르코가 19살 동갑내기인데 친구 뒤에서 몰래 야식꾸리하게 막 너 뭐해? 새벽에 막 그런 거 있죠. 지저분한 거 아주 그냥. 와이프가 있는데 바람을 쳐. 싸가지 없는 놈 진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는 내가 알기로는 이번 신생팀인데 요 팀이 인기가 많아요. 요 팀이 인기가 여기 평관이 여기도 4만 거의 뭐 5천 명 넘어가더라고. 그 여기도 경기장 새로 짓고 하는데 인기 쩔어요. 이 미국 리그는 지금 신생팀을 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구단도 지금 1위로 나가면서 지금 분위기 좋은데 뒤에서 말이야 자기의 성적 그런 이제 뭐 취향을 해결하는 거야 뭐야. 팀 동료의 여자친구에게 왜 전화해가지고 그런 야식꾸리한 얘기를 하냐고. 미친놈 아니 미친놈. 별 그지 같은 것들이 다 해서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다음 소식은 맨유의 프레드가 등번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맨유에서 프레드는 17번을 달고 뛸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등번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번호가 정해진 게 오피셜 떴기 때문에 알려드렸어요. 베르바토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번 시즌 예상하는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밝혔습니다. 일단 4위 안에 드는 팀은 작년과 같을 듯 싶다고 말하며 1위는 맨유, 2위는 토트넘, 3위는 맨시티, 4위는 리버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첼시를 4위 안에 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이제 첼시가 매년마다 시즌 초반에 경기를 잘 풀어가는 게 워낙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다가 리버풀이 이번 시즌 매우 좋은 선수를 영입을 많이 했고 팀 전력으로 봤을 땐 리버풀이 첼시보다는 순위가 높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리버풀을 4위로 놓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지가 전에 뛰었던 팀 그냥 뭐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 뭐 이게 이상하다는 거 아니고 그냥 아무래도 우리가 킹리적 의심이라 하잖아요. 네. 맨유와 토트넘이 1위에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킹리적 의심 해보겠습니다. 네. 맨유가 1위 할 수도 있죠. 그럼 맨유가 1위 할 수도 있죠. 네. 대야가 있으니까 가능해. 다음은 독일 빌트지 소식에 따르면 막스 마이어는 호펜하임으로의 이적이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막스 마이어는 샬케와 계약이 만료된 후 호펜하임 이적을 앞두고 있으며 다른 팀들과도 협상을 했지만 결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어 측은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었지만 그 협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고 마이어의 에이전트인 로저 위트만은 호펜하임과 좋은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협상도 이루어진 상태이고 아마도 몇 가지 조건만 맞춘다면 금세 막스 마이어가 호펜하임으로의 이적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해요. 뭐 일단은 막스 마이어가 샬케 공사에서 완전히 틀어졌어요. 네, 뭐 좀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호펜하임으로의 가면은 별로 참 의미가 없을 텐데. 나길스만 아래에서 뭐 배운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나길스만을 원했기 때문에 호펜하임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팀들과 계속해서 뭐 알아보다가 끝난 건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 얘가 나겔스만을 믿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호펜하임은 나겔스만 감독과 이번 시즌을 끝으로 헤어지기로 다 발표가 났어요. 공식 구단 발표로는 나겔스만 감독이 새로운 시즌 18, 19 시즌까지만 팀을 맡고 그 이후로는 팀을 맡지 않는다라고 미리 그냥 말을 해놨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나겔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라이프치히로 갈 것 같아요. 네. 라이프치히로 갈 확률이 매우 높죠. 네. 단장이 거기도 잠깐만 내려와서 지금 감독을 할 거라 라이프치히로 가는 거 거의 뭐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식 발표만 안 난 상태예요. 왜냐면 뭐 라이프치히에서 뭐 갑자기 그걸 또 발표할 건 아니니까.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얘가 호펜하임 간다면은 그런 나겔스만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나겔스만을 원하거나 물론 나겔스만이 호펜하임에서 한번 키워보고 얘 너무 괜찮다. 얘 라이프치히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뭐 그런 쪽에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튼간에 막스마이어는 어차피 팀에 복귀를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어느 팀이건 찾아서 가면 돼요. 네, 공짜야 공짜. 수원도 올 수 있어. 안 오겠지만 오면 좋을 텐데. 자, 다음 소식은 호날두가 자신의 탈세에 관해서 스페인 주 검사와 합의를 최종적으로 완료를 지었다고 합니다. 호날두는 스페인 검사와 합의 본 내용대로 자신의 탈세에 관한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도에서 밝혔습니다. 호날두는 1900만 유로 250억의 벌금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호날두는 이미 스페인 주 검사와는 진작에 합의를 했지만 스페인의 세금 당국은 아직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호날두의 서명이 필요한 상태였고 작년 스페인 주 검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번에 걸쳐 1470만 유로 190억의 금액을 탈세한 호날두를 기소를 했었습니다. 검사는 호날두가 유령 회사를 통해서 초상권을 수익을 취득하는데 그 수익을 숨겼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소를 했고 이 기소에서는 호날두가 레알에서 받았던 수익은 배제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호날두는 지난 7월 이제 스페인 재판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자신의 탈세를 모두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스페인 스포츠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금액의 탈세를 했다라고 시인을 한 거라고 하는데 네. 2위가 하메스라고 하더라고요. 하메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메스는 자신의 초상권을 에이전트인 멘데스에게 위임을 했고 그 위임을 하면서 해외 거주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덜 낸 것 때문에 뭐 걔도 뭐 지금 뭐 또 해야 되죠. 네. 그래가지고 바빠요. 지금 스페인의 이제 세무당국이 아주 바쁜 상태예요. 네. 이게 뭐야? 또 읽어드려야겠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 관련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축구협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 매체에서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영국 에이전시인 캄을 통해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을 접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떤 매체는 히딩크를 포함해 한국 대표팀을 역임했던 외국인 지도자들이 모두 캄을 통해서 영입을 했다라며 대한축구협회가 특정 에이전시하고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며 캄을 통해 영입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맞지만 아닌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한 핀 베어백 감독은 2002년, 2006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코치를 일했기 때문에 굳이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아서 영입을 했고 아드포카드 감독 역시 2005년 한국 대표팀 부임 당시 베어백을 코치로 두고 아랍에미레이트 대표팀에 있었기 때문에 캄을 통해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 별로 이게 나는 뭐 해결되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뭐 좀 의미가 없는 말 같아요. 그냥 뭐라도 말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소식은 아기리 감독이
이집트 감독 부임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 멕시코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었던 하비에르 아기레는 이집트 감독 부임이 임박했습니다. 이집트는 키키 플로레스, 할리루지치, 호르에 핀트와 협상을 벌였고 아기레 감독이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원하는 감독군이었으며 현재까지는 계약이 틀어지지 않는 한 다음 주 일찍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키키 플로레스가 지금 매물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꼬시지 왜 쟤네가 꼬시고 있냐? 그리고 이집트는 거기는 솔직히 막 위험한 데 아니에요, 되게 불안불안하고 정세도. 아니 씨 왜 밀리는 거야, 한국이? 이해할 수가 없나. 아기레도 일본 감독 출신 아닌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과거 멕시코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고. 뭘 보고 있는 거야? 내 방송 보면서 뭐 보고 있는데 대체? 다 얘기해줬잖아. 좀 전에 1분 전에 뭐 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말해봐. 뭘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보고 야구 보고 있어 지금? 뭐 보고 있어? 뭐 보고 있는데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야구 아직 안 끝났어. 알아. 회사에서 일하면서 본다고요? 아 그렇다면 인정. 응 인정. 근데 소리는 듣잖아. 뭐 보고 있어? 야구 보고 있어? 다음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축구팀 동료들 5커플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알베스하고 라모스. 알베스와 라모스는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레알을 많이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죠. 오래 뛰었고 또 알베스는 떠났지만 라모스는 아직도 뛰고 있고, 이 두 선수들은 세비야에서 함께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라키티치와 아스날의 와즐은 샬케 공사에서 함께 뛰었던 적이 있으며, 첼시의 아자르와 마르세유의 파예는 프랑스 리그앙의 릴에서 함께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박주영이 있어야 했던 곳이죠. 네. 박주영이 있어야 했고 그랬던 렐.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데이비드 모예스하고 데이비드 베컴인데, 이 둘은 베컴이 맨유에서 프레스턴으로 임대 갔을 때 함께 뛰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트넘의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랑 호나우디뉴,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어딘지 알겠죠? 리강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 뛰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다음 소식은 제라드의 레인저스가 오시에크전을 승리로 10년 만에 유로파리그 원정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의 공격수인 모랄레스가 1차 예선에서 스쿠피전에 출전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러나 오시에크전에서는 18분 만에 귀중한 원정골을 넣으면서 비판을 잠재웠으며, 한편 레인저스는 0708 유에파컵 성공 이후에 10년 만에 레인저스의 유로파리그 원정승을 거둔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살아있구만 제라드 훈바훈바성님. 훈바. 다음 소식은 아스날의 2018-19 시즌 서드 유니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베예린을 필두로 쩌리들 4명, 미키타리안, 외질, 오바명, 채연은 베예린의 딱가리죠. 베예린이 이렇게 앞에서 가장 패션을 선도하는 파시형. 베예린 뒤에 있으면 쩌리지. 저 외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눈치 보러 왔다 아주 그냥. 예린이 월클이죠. 이 카라인데 카라가 가늠이 안 되네. 이 보면은 나는 요즘 카라 스타일이 축구 카라 스타일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소심해 보이고 여기를 이렇게 점매잖아요. 너무 소심해 보이고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너무 싫어. 근데 오바메양은 또 너무 느끼해. 이렇게 막 옛날
그 90년대 안지욱이 막 그 카라 그 스투 막 카라를 밖으로 빼낸 그런 거 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어리신 분들 모를 테지만 옛날에 그 반짝이는 셔츠 같은 거 이렇게 막 넓은 거 카라 큰 거 밖으로 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 너무 별로예요. 좀 카라 적당히 나와줘야지. 바지도 좀 통일되게 입어야지. 이거 보니까 이거 사이바지 아니야? 이거 기저귀 같은 거? 야인 시대에서 야인 뭐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런 거 비슷해. 색깔은 시원하지. 색깔은 시원해. 민트색이라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민트색이랑 나무색, 남색.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엄마는 외계인인가? 그거 아이스크림 색깔 같다. 그 맞나? 이 색깔이? 몰라요. 뭐 먹어봤어야 알지 뭐. 다음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는 쿠르투아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며 나바스와 재계약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레알은 쿠르투아를 포기하고 아직까지는 레알의 넘버원 키퍼인 나바스와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쿠르투아는 예전부터 지속해서 나바스의 대체자로 레알과 연결이 되어 왔고 레알은 이번 시즌 쿠르투아를 3천만 유로 390억에 영입하기보다는 그가 다음 시즌 첼시와 계약 만료되는 점을 노려 그를 공짜로 영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단이 아직도 레알의 감독이었다면 그는 쿠르투아를 영입하려 했겠지만 지단이 감독직을 사임하고 로페테기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 골키퍼인 루닌이 레알로 오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쿠르투아를 데려오기보다는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골키퍼인 나바스와 재계약을 할 것이며 나바스 역시 쿠르투아가 오든 말든 자신은 레알이 남아 최소 34살까지 뛰고 싶어하며 그는 레알의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쿠르투아 딜이 쫑은 아니고 쿠르투아를 공짜로 데려오겠다. 돈 지금 390억, 400억을 써가면서 쿠르투아 1년 남은 쿠르투아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 우리 레알이야. 어차피 우리 1년 뒤에 쿠르투아 오라고 해도 쿠르투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겠죠. 네. 저는 뭐 이거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로페테기가 나바스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면은 이게 나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냥 레알이라는 그냥 네임드에 비춰가지고 1년 더 나중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끼는 거라면 그건 좀 멍청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나바스의 이 본문에 보면 나바스와 재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1년짜리 계약할 거고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진짜 만약에 이 쿠르투아가 재계약을 때려버리면 레알은 더 큰 금액 주고 쿠르투아를 노리거나 나중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골키퍼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살 거면은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나아요. 요즘엔 1년 남았어도 좀 아깝겠지만 그래도 레알이 조금 갑일 수는 있지. 왜냐면 딸내미가 이제 마드리드에 있다 보니까 그게 크지. 레알이 운이 좋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외질이 아스날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외질은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매우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을 때 아스날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외질은 이번 주 목요일 ICC컵에서 아스날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했을 때 벤치에 있었으나 그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가장 큰 환호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외질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길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 싱가포르 아스날 팬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외질은 자신의 트위터에도 그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또 이제 아스날 구단 내 선수들이나 직원들은 외질이 인종차별과 무례함으로 국가대표를 은퇴한다고 했을 때 독일 전역이 충격에 빠졌을 것이고 아스날의 새로운 감독인 에메리와 선수들은 프리시즌 투어에서 모두들 말하길 당연히 외질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를 돕고 싶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미키타리아는
아스날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 선수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느 나라 출신이건 저희에겐 모두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를 서포터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 서로 약간 팀워크라고 해야겠죠. 좋아져 보이는 좋아진 팀워크가 지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브라질 축하해요. 잘 됐어.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국대 뛰느니 일찌감치 은퇴하고 뭐 우승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뭐 좀만 참으면 되지. 좀만 참으면 마음도 괜찮아질 거야.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페둘라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벤투스로 리턴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급까지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보누치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누치는 유벤투스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이미 유벤투스 선수단과 만남을 가졌고 알레그리를 만나서 자신과의 오해를 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는 토리노로 돌아가기 위해서 연봉 600만 유로 80억으로까지 삭감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AC 밀란에게 이미 베나티아를 제안한 상태이고 이 계약건으로 토요일날 미팅으로 만나 조율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자기가 이 AC 밀란에서 뛰어보니까 유벤투스가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 있는데 뭐 보아야 뭐 가장 이쁜 건 뭐 보아야 뭐더라? 책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미안해요. 너무 기억이 안 나네. 그 무슨 말이었는지. 아무튼 뭐 떠나보니까 얼마나 이게 유벤투스가 좋은 팀이었고 자기에게 좋은 대우를 해줬던 팀이고 그 팀이 얼마나 비전이 있는 팀인지 알 수 있었겠지. 게다가 또 이제 호날두를 오면서 투자를 하는 거 봤을 때 그래도 AC 밀란보다는 훨씬 나은 팀이라 보일 수 있고 이 AC 밀란을 떠나서 이 이탈리아 내에서는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팀이니까 유벤투스가 어찌 됐든 간에 뭐 공짜로 데려오든 뭐 할부를 때려버리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보누치가 다시 한번 유벤투스로의 이적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사실 뭐 가족들의 그리움이나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은 모든 것들이 다 AC 밀란에게 뭐 말할 때도 투자를 너무 안 한다. 뭐 AC 밀란이 자신에게 얘기했던 거와는 달리 뭐 좀 달라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살펴보면 뭐 그런 것도 뭐 약간 좀 통하는 것 같고. 다음 소식은 바르셀로나의 디렉터인 아비달이 바르셀로나가 왜 말콤을 영입한 것인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린 말콤이 바르셀로나에서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봤고 그는 왼발잡이며 양쪽 윙 모두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며 급할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까지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 앞에는 큰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번 시즌을 준비하기 전 3명의 영입을 통해서 밝은 기대를 이번 시즌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언급하면서 말콤이 그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이선에서의 자원에서 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이제 앞으로 말콤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스페인 언론들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공이냐 뭐 윙어냐 어디냐 얘기했을 때 뭐 모호하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오른쪽 자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윌리안과 말콤을 저울질을 하던 상태에서 윌리안은 안 팔고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 그냥 쭉 난 거고 말콤은 이제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데려온 거죠. 여튼간에 말콤을 왜 데려왔는지 바르셀로나의 디렉터로 있는 아비달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2개 올려요. 간편 뉴스 하나, 그 다음에 풀 영상 하나 올리는데 간편 뉴스하고 풀 영상하고 거의 기사는 비슷한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추가되는 뉴스는 풀 영상에만 있을 거예요. 네. 간편 뉴스는 아무래도 좀 일찍 사전 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뉴스가 있어도 할 수가 없고 준비된 것만 하고 풀 영상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 요시노리부터의 자료를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은 간편 뉴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간편 뉴스에서 말할 수 없고 일단 간편 뉴스에는 요시노리부터가 간다 뭐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말만 하니까요. 네,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꼭 두 개를 봐야 된다면 시간 됐을 때 풀 영상 보시는 게 아마도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풀친에서 카톡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에서 이제 카톡 검색하면 풀친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TV 캐스트도 채널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이버 TV 캐스트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스포츠란에서 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운전할 때나 아니면 이제 헬스할 때, 운동할 때, 뭐 자전거 탈 때 음성 파일만 필요할 때는 조던 검색하셔가지고 음성 파일만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